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1번 분들의 성격, 에너지, 이성과의 기류에서 어떠한 기류를 뿜어내는지, 어떤 도화의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1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시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들 첫 장면에서 어떠한 모습을 펼쳐주실까? 1번 분들의 첫 인상과 무드를 살펴보면 풀 카드가 나오네요. 더 풀, 그리고 더 캣 앤 라벤더 카드까지 들어옵니다. 인디펜던스. 우리 1번 분들은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래요. 첫 장면에서 1번 분들은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1번 분들을 볼 때 막 설명이 안 되는데 자꾸 눈이 간대요. 그게 1번 분들이 열려있는 듯 닫혀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1번 분들은 뭔가 무해하고 가벼운 듯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가볍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류가 있대요. 그 미묘한 거리감이 사람을 애간장을 녹인다? 간본다? 약간 사람의 애간장을 다 녹인다? 요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양이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멀찍이 앉아있다가 슬쩍 관심 있는 것처럼 굴다가 막상 다가가면 다시 등을 돌려버리는, 하지만 한번 눈 마주치면 자꾸 그 눈빛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 1번 분들이죠. 첫인상에서 눈빛이 가장 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용하게 스캔하는 시선이거든요. 스캔하는 시선.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1번 분들. 그 1번 분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1번 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방식이요. 뭔가 로맨스 드라마 속에 첫 화에 등장했다가 약간 뒤늦게 메인이 되는 인물. 그런 인물 같아요. 의미 없이 지나갔던 그 장면이 화제가 돼서 다시 돌려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메인 주인공은 아닌데 서브로 역할을 맡는 게 너무 케미가 좋고 그 매력이 너무 독보적이어서 서브캐가 캐리했다. 요렇게 뭔가 평을 들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1번 분들을 가벼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뭔가 가벼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번 분들을 알고 보면 가볍지 않구나. 절대 가볍지 않구나. 되게 진지하게 가볍다. 요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인상은 오래가지만 깊이는 늦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번 분들의 첫 장면이지 않을까. 이성적인 끌림을 보면, 텐션을 보면 이성분들의 심장을 건드리는 그 순간이 에이스 오브 펜타예요. 평소에 1번 분들 살짝 무심하고 느긋한 캐릭터처럼 보여지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1번 분들의 진지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심장이 찌릿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장난기가 많은데 어느 날 너 요즘 힘들지? 이런 말, 되게 진지한 말, 인생에 뭔가 몇 회차는 살아봤을 법한 그러한 멘트로 한마디 탁 던지면 갑자기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대요. 그게 바로 1번 분들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겉보기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다 보고 있고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말로 마음을 흔들어 버리죠. 무표정하게 조용하게 듣다가 고개 한번 끄덕이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1번 분들에게서 이 사람 쉽게 감정 휘두르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대요. 이상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1번 분들의 이성적인 끌림의 어떤 트리거인 거죠. 우리 1번 분들의 섹시한 치명적인 도화의 기운도 킹스워드거든요. 되게 의외인 카드들이 많이 나오죠. 1번 분들의 섹시함은 말하지 않을 때보다 말할 때 더 매력적이래요. 말할 때 더 매력적인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드문 에너지죠. 킹스워드는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정한 리더를 상징하는데요. 1번 분들 겉으로는 뭔가 약간 백치미 같아 보여도 되게 아는 게 많은 거죠. 말하면 말할수록 깨는 게 아니라
말하면 말할수록 와, 생각이 너무 깊다. 내면에는 칼날처럼 예리한 사고력이 자리하고 계신데 이성분들이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을 대할 때 괜히 신중해지고 내가 멍청한 말 하면은 실망하겠지? 이렇게 좀 긴장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특히 1번 분들은 쉽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은 절대 나에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게 매우 강한 도화의 에너지로 작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1번 분들은 아무 말 안 해도 섹시하고 말하면 더 섹시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번 분들을 부러워하는 점도 말없이 느끼는 어떤 경쟁심이 있거든요. 1번 분들 사람과 연결되는 능력이 탁월해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감. 딱 편안한 만큼만 주는 감정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쟤랑은 얘기하면 참 편해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걸 모두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경쟁심이 생기죠. 1번 분들은 무심코 했던 말들, 가볍게 한 리액션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쟤는 나랑만 통해, 나랑만 통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저 정도까지는 못 갔는데 라는 은근한 열등감을 남기게 되죠. 특히 관계에서 그 사람만 유독 1번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순간 그게 바로 1번 분들의 부러움의 핵심의 지점인 거죠. 그래서 1번 분들도 몰랐던 1번 분들의 무의식적인 매력이 어떤 게 나왔냐면 텐컵이 나오거든요. 텐컵. 아주 확실하죠. 1번 분들, 사람들에게 감정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생겨요. 그게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건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1번 분들 본질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1번 분들이 떠난 그 자리에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1번 분들의 매력을 자각하게 된다. 1번 분들의 무의식적인 매력의 정체가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가장하거나 오버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한 눈빛, 단정한 리액션,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1번 분들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어떤 무장해제를 유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뭔가 핵심이죠. 지금 나를 이성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이성 친구들은 나를 이성적으로 느끼는 순간들이 어떠한 순간일까? 이 카드 행맨 카드예요. 행맨의 오라클 드래곤플라이 앤 펜지 카드가 들어옵니다. 아주 명확하죠. 이거는 누군가가 1번 분들을 이성으로 느끼고 있다. 1명에서 2명 정도 그 감정을 멈춰놓은 채 계속 간을 보고 있네요. 행맨은 감정과 표현 사이에서 정지 버튼을 누른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분들은 감정이 있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번 분들을 잃을까봐, 1번 분들의 반응이 두렵다. 아니면 1번 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보여서 본인이 작아지는 기분이라서 그렇게 감정이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앤 펜지가 상대방 분들이 1번 분들은 말보다 눈빛과 사이에서 감정을 읽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아마도 1번 분들은 모를 거다. 하지만 1번 분들과의 시선, 대화 속의 어떤 심표 하나에서 그 상대방 분들이 계속 해석 중이네요. 밸런스 카드가 지금 그 분들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우정인지 사랑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다. 1번 분들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해답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들은 말은 못하고 있지만 1번 분들이 있으면 중심이 잡히고 1번 분들이 없으면 그 부재 속에서 마음이 어지러워진대요. 그리고 지금 1번 분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아마도 1번 분들도 한 번쯤 가만히 생각해봤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일 겁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이상하게 뭔가 조용해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기억에 남는 그 분들이 있다면 혹시 얘인가? 라고 했던 그 분들이 맞다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네요.
자, 우리 1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이분들, 멈춘 감정? 멈춘 시간이다. 이 카드가, 행맨 카드가 의미하는 것? 누군가가 1번 분들에게 감정을 느끼긴 했는데 스스로 그 감정을 보류시킨 상태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은 말하면 안 돼와 같은 마음의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1번 분들이 너무 좋아서 혹시라도 그걸 말했다가 친구라는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울 수도 있겠고 1번 분들이 완벽해서 너무 완벽해 보여서 본인의 감정이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불안감도 보여져요. 그래서 1번 분들과 대화할 때 감정을 감추려고 무심한 척을 하거나 툭툭 내뱉을 수 있겠다. 말들을 툭툭 말하지만 1번 분들이 눈을 마주치거나 어떠한 질문을 던지면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감정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말 못하는 상태이다. 눈빛과 심표로 다가오는 마음이 보여져요. 드래곤 플라이 앤 펜지 이 오라클 카드는 말보다는 눈빛, 미묘한 어떤 몸짓, 분위기에서 감정이 전달되는 순간들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번 분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말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눈빛과 행동 사이에 숨기고 있다는 거죠. 같이 있을 땐 친구처럼 행동하는데 점점 말수가 줄고 눈을 오래 못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던가 1번 분들에게 장난치거나 웃을 때 갑자기 어색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게 1번 분들에 대한 감정을 혼자서 계속 재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속으로는 1번이가 나 좋아할까? 아닌가? 근데 뭔가 왜 눈빛이 달라질까? 하면서 무한 상상, 무한 반복 요런 느낌? 이분들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먼저 이것부터 보자.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상대방 분들의 속마음을 잠깐 볼게요. 밸런스. 그러니까 친구와 연인의 경계에서 줄타기 중이다. 뭔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가까워져서 감정이 폭발하거나 부담스러워지면 관계가 위험해질까봐. 너무 멀어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봐.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 한편에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계속 친구와 연인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각관계 이슈가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말투를 보면 이분들이 너랑 있으면 편하다. 나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확인하는 말을 했다거나 가볍게 뭔가 장난처럼 감정을 흘리면서 1번 분들의 반응을 살피기도 하는 분들. 이 모든 게 이 사람의 마음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현실에서 어떤 행동들을 보여줄까? 어떤 행동들을 보여줄까요? 평소에는 약간 조심하고 무심한 척 할 수 있겠다. 약간 감정을 숨기려고 한다거나 1번 분들을 자주 관찰하지만 눈을 마주치면 금방 피한다던가 장난처럼 다가오지만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던가 다른 이성 얘기가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화를 돌린다던가 이분들 혼자서 연애 시작하고 혼자서 엔딩까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타입이에요. 말은 못해도 마음은 진심이고 겁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고 1번 분들이 웃으면 하루치 멘탈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1번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분들 1번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대요. 1번 분들 아무렇지 않은 듯해 보여도 1번 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해도 그 사람이 혼자서 느끼는 감정은 엄청 깊고 엄청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게 1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매력이자 무심한 듯 진심인 1번 분들만의 힘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분들이 보는 1번 분들의 매력은 뭘까? 나이트 오브 펜타. 이분들 호기심? 텐소드. 그러니까 묘한 자유로움과 독립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대요. 마치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1번 분들 뒤를 따르게 된다.
이게 1번 분들 매력은 예측 불가능한 설레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지만 그 속에 뭔가 감출 수 없는 관능미와 현실적인 매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누군가의 삶의 안정과 유혹을 동시에 주는 것 같다. 1번 분들 매력이 현실을 뒤흔드는 유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이고 냉철해 보여도 뭔가 차가움 속에서 반짝이는 카리스마? 그래서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매력.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오히려 그게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네요. 1번 분들 위험할 정도로 매혹적이래요. 매혹적인 이성이다. 1번 분들과의 관계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상대방 분들이 감정적으로 1번 분들에게 빠지고 1번 분들은 묘하게 그 경계를 오고 가면서 사람의 그 마음을 뒤흔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상대방 분들이 1번 분들을 사랑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떤 도화의 매력이 아니라 1번 분들은 이성분들에게 전체적으로 감정적인 이상향처럼 보여져요. 누군가의 꿈, 이상적인 연인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사랑받을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인 거죠. 1번 분들 뭔가 보일 때는 외형은 가볍게 보여질 수 있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죠. 그래서 더 치명적인. 그러니까 1번 분들의 매력은 잡힐 듯 말 듯한 미지의 세계의 여신이다. 네, 미지의 세계의 여신이다. 1번 분들 여신과 남신이다. 그죠? 남자분들도 보시니까. 1번 분들은 그저 예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뒤흔들고 마음을 열게 만들고 끝내는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도화살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도화살의 결정체이다. 네, 결정체이다. 지적이고 감성적인데 신비로움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1번 분들. 누가 봐도 사랑받기에 딱 알맞는 분들이죠. 자, 상대방 분들의 시선까지 이렇게 따라가 보았는데요. 1번 분들의 어마무시한 이 도화의 치명적인 매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존감 떨어져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1번 분들은 사랑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분들이니까요.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의 성격, 연애적인 이성에게 보여지는 나의 연애 기류, 어떠한 매력을 보고 있을지, 어떠한 모습에서 나의 이성적인 매력을 보고 있을지,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까지 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나의 도화 매력,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번 분들은. 자, 이번 분들의 첫 인상과 무드를 봐야겠죠. 첫 장면에 이번 분들. 와, 스타카드의 데뷔. 와, 장난 아니다, 이번 분들. 이번 분들은 그냥 저 연예인이시죠, 이번 분. 저 연예인 맞아요? 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더 스타. 첫 만남에서 이번 분들은 희망 그 자체. 희망과 영롱함이 빛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 마치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죠.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 그런 에너지를 주는 존재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밝고 따뜻한 빛을 퍼뜨리는 기대감과 위로를 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게다가 오라클 카드의 악어 카드. 더 카이먼 앤 포피. 이게 이번 분들의 숨겨진 강인함과 신비함을 더해주는 것 같은데요. 카이먼은 악어처럼 냉철하고 단단한
생존 본능. 뽀피가 지금 양귀비 카드죠. 부드럽고 유혹적인 양귀비 카드까지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차분하지만 깊은 곳에 치명적인 강인함과 미묘한 매력이 숨겨져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2번 분들에게 느끼는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분위기, 바로 부드러운 독을 품고 있는 우리 2번 분들. 그러니까 진도화. 이 정도면 위험한 도화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드림스가 키워드로 들어온다면 2번 분들은 꿈꾸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품고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살짝 비현실적인 느낌? 사람들은 2번 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 자체로 호기심과 끌림을 받고 있죠. 2번 분들의 첫 인상은 희망과 빛나는 신비함, 그리고 강인함과 은근한 유혹, 몽환적인 꿈꾸는 분위기가 섞여져 있다. 닮은 동물이 뭔가 밤하늘을 유영하는 빛나는 사슴이나 은밀하지만 고요한 늑대가 어울리시지 않을까. 2번 분들의 눈빛과 걸음걸이가 사람들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첫 인상에서 받은 인상은 의외의 반전과 함께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텐션, 그 텐션의 데빌 카드거든요. 데빌이 뭐예요? 금단의 열매죠. 유혹, 금기를 깨는 매력을 뜻합니다. 2번 분들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금지된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인데요. 2번 분들의 눈빛, 표정, 말투, 그 특히 무심한 듯 도발적인 순간에 이성들은 심장이 흔들린대요. 말하자면 2번 분들이 아무 말 안 해도 이 사람에게 빠져들면 안 되는데 자꾸 끌린다라는 경고음이 머릿속에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있어도 2번 분들, 애인이 있어도 대시를 받은 경우가 있다던가 그러한 일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2번 분들 살짝 장난스럽게 미소를 짓거나 한두 마디 툭 던질 때 반전 매력이 그렇게 폭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섹시한 치명적인 도화의 기운도 투 오브 완즈 카드거든요. 미래를 바라보는 자신감, 모험심을 상징하죠. 2번 분들의 섹시함은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상대방은 이성분들은 2번 분들이 한 발짝 다가올 것 같으면서도 멈춘대요. 밀당. 너무나도 밀당이 장난 아니다. 미묘한 거리감에 강하게 이끌린다고 하고요. 이 말은 2번 분들이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마주칠 때 나를 선택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 상대방 분들을 설레이게 만든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뭔가 섹시함 자체가 단순하게 외모가 아니라 2번 분들이 가진 내면의 자신감, 그리고 의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어떤 부러움을 가지고 있냐면 말없이 느끼는 경쟁심이 있어요. 우리 2번 분들에게. 나인 오브 소드가 보통 약간 고통이거나 걱정을 뜻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면의 강인함과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주고 있죠. 주변 사람들은 2번 분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2번이는 뭔가 아무렇지 않게 다 저걸 해내네? 요런 능력들 되게 쉬워 보여. 2번 분들이 무심코 보여주는 차분함, 여유로움, 자신감이 사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물인데 2번 분들이 하는 걸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2번 분들의 모습을 보면 나보다 한 수 위라고 느끼면서도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하고 있다. 어떠한 열등감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2번 분들을 따라하거나 견제하거나 시기, 질투, 뒷담화를 한다면 그것도 바로 2번 분들의 멋진 뿜뿜, 강인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죠. 무의식적으로 우리 2번 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2번 분들이 몰랐던 우리 무의식적인 매력을 보면 나인 오브 컵이거든요. 2번 분들 나인 오브 컵은 만족감, 감정적인 충만함을 의미해주고 있죠. 2번 분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함과 행복한 기운을 주변에 자연스럽게 퍼뜨린대요. 사람들이 2번 분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느껴서 자꾸 2번 분들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죠. 2번 분들의 존재감이 공기처럼 자연스럽고 사라지면 허전한 타입처럼 보여집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에 이번 분들의 무의식적인 매력이 폭발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 주제죠. 이성 친구들이 나를 이성으로 보고 있는 이성 친구들이 있을까? 그리고 나를 이성적으로 느끼는 순간을 보면, 경계선을 흔드는 그 순간들을 보면 텐소드예요. 텐소드에 핀치 앤 피치 카드가 나옵니다. 로맨스 카드죠. 누군가가 우리 2번 분들에게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강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복잡하고 근데 되게 아픈 상태예요. 2번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다. 이분들의 짝사랑을. 텐 오브 소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아직 상처받은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죠. 핀치, 더 핀치 앤 피치가 그 감정이 작고 소중한 설레임으로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로맨스가 키워드로 나오니까 분명히 지금 이번 분들을 향한 로맨틱한 마음을 숨기고 있어요. 이성 친구 중 적어도 한 명 이상 이번 분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고 동시에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분들이 몰랐었던 숨겨진 이성적인 관심이 주변에 적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도화 매력을 뿜뿜하고 있는데 그 매력에 빠진 분들이 되게 여러 명일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 굉장히 빛나고 신비로우면서도 강인한 내면을 가진 몽환적인 존재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분들에게 끌리고 있는 거는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매력 덕분에 이번 분들은 이성 친구들 중에 굉장히 핫한 분들로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 이번 분들을 향한 미묘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 보여요. 엄청 많아 보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뭔가 이 텐소드가 이 카드가 감정의 종결, 신용 그냥 신용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분들은 상대방 분들은 지금 2번 분들과의 관계가 이미 나는 얘랑 친구로 남겠지라고 스스로 마무리했네요. 근데 자기 마음이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2번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성 친구 중에 호감을 느꼈던 사람,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포기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현실은 포기가 아니라 눌러 담은 감정의 어떤 보관함 상태가 보여지는데 이번 분들 일상을 SNS로 체크하거나 이번 분들과 대화하려다가 갑자기 텐션이 떨어지는 반응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요즘 뭐 하냐? 보다 요즘 바쁘지? 와 같은 질문이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갑자기 연락을 줄이다가 이번 분들이 연락하면 반응이 굉장히 가하기 좋은 분들. 타인에게 이번 분들을 언급할 땐 맞아 걔 좀 다르지 이런 느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의미심장한 종결자 그런 어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알면 관계가 망가질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괜히 어깨 스치고 눈 피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이번 분들이랑 있으면 편해 라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사실 이번 분들 그 상대방 분들은 복숭아, 핀치, 새, 유혹, 관능, 부드러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라는 건 감정이 있지만 드러내면 그냥 친구로 못 지낼까봐 숨기고 있다. 유치한 사람, 유치한 잼민이 같은 느낌인데 우리 이번 분들은 그냥 로맨스 그 자체예요. 주변 이성 친구들 중에 이번 분들은 그냥 애초에 친구로 볼 수 없는 사람, 이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점진적인 호감이 아니라 애초에 첫 인상부터 얘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성분들도 로맨스에 그쵸. 완전 플라토닉한 그런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세게 남아있는 감정의 강도가 보여지고 있죠. 표현 방식 어떤 걸 할까? 이분들의 속마음 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에이스 오브 컵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겠는데? 은근 감정의 강도가 은근 세게 남아있어요. 억제 중이래요. 그러니까 무심한 듯 신체적인 거리를 좁히고 눈을 피하거나 오래 쳐다보거나 둘 중에 하나실 것 같은데 말투가 평소에는 친구처럼 굴다가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감정을 얘기하거나 연애 얘기만 하면 말을 돌리거나 무드를 완전 변신시키거나
그러고 있네요.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 아이고. 호기심, 설레임, 미련. 내가 말해봤자 안 될 것 같아 라는 느낌? 표현 안 하는 거는 이번 분들이 너무 쿨하거나 거절당할까봐 무섭대요. 이미 관계가 좀 길어졌다? 이런 게 보여져요. 사실 이번 분들은 이걸 알든 모르든 계속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다닐 거예요. 이번 분들은. 왜냐면 이번 분들의 기운이 그런 식으로 퍼지거든요. 뭔가 이번 분들 대중교통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실어 나른다는 거죠. 예, 도화살이라는 건 뭔가 애들이 혼자서 설레고 실망하고 가는 놀이기구 같은 거거든요. 이번 분들은 뭔가 입장료도 안 받는데 사람들 타고 울다가 좀 부담스럽겠지만 뭐 약간 그런 느낌. 자기 혼자 좋아서 타고 울다가 예. 약간 혼자 약간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약간 그런 느낌?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어쩌겠어요. 태생이 이번 분들은 그냥 예. 도화살 그 자체의 인간인 것을. 자, 이분들이 보는 시선을 따라가 볼까요? 자, 이번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이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누군가의 희망이자 이상이다. 눈에 보이는 별처럼 닿을 수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끌리는 존재래요. 외면은 차분하고 고요한데 그 속에는 사람을 사로잡는 강렬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외면은 뭔가 그렇게 연예인처럼 화려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저 되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죠, 분위기. 이분들은 사람의 어떤 꿈을 자극하는 유혹적인 매력이 있어요. 우리 이번 분들은. 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섹슈얼하고 강한 욕망이 보여진다.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매력이 있어요. 눈빛 하나,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본능을 자극하고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지만 이번 분들한테 이미 빠진 것 같대요. 뭔가 파멸적인 끌림이 느껴진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계획적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새로운 가능성과 욕망이 보여진다.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서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지루함을 허락하지 않는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이 단순하게 밝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밝지만은 않고 그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안과 슬픔이 보여진다. 이번 분들이 과거의 상처가 좀 많아 보인대요. 과거의 상처가 깊게 자리하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 그림자마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이번 분들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상처받은 영혼이 가진 치명적인 깊이감이 느껴진다. 겉으로 보이는 이번 분들은 욕망을 이룬 듯해 보이고 자기 세계가 단단해 보인대요. 그래서 더욱더 부럽기도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이상함에 빠져든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들은 현실을 잊게 만드는 유혹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치명적이래요. 사랑이라는 그 감정 속에서 끝과 시작을 모두 품은 사람이다. 상처를 주고 또 회복하게 만들고 결국은 다시 끌어당기는 마치 뭔가 로맨스의 비극적인 주인공 같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파멸과 구원을 동시에 주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 단순하시지 않다. 되게 궁금해요. 저 이번 분들. 이번 분들의 도화가 단순한 외모나 말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로맨스예요. 위험이고 유혹입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매력. 누군가에게는 꿈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이번 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이미 중독이 되어 있어서. 너무 위험한 매력을 가지고 계시다. 자, 우리 이번 분들 어쩌겠어요. 되게 기구한 운명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 분들 중에 많으실 것 같다. 궁금하네요. 이번 분들의 이야기가. 혹시나 자존감이 낮아져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번 분들 너무나도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이니까요. 이번 분들 항상 예쁘게 빛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우리 3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화의 매력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내가 그 이성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어떤 연애적인 그 도화의 기운, 그 도화의 기운은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은 나의 어떤 매력을 보고 반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우리 첫 인상과 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3번 분들 대단하시다. 텐 오브 펜타. 3번 분들은 첫 장면부터 완성형의 사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까마귀의 도그 우드까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3번 분들을 처음 봤을 때 이미 결론이 나 있네요. 얘는 뭔가 완성된 사람이다. 그냥 다 갖춰졌다. 요렇게 느끼고 있어요. 3번이는 뭔가 완성된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능력, 지적 매력, 태도, 말투, 분위기까지 포장이 아니라 진짜 체화가 되었다. 그 매력이 체화가 되었다. 몸에 그냥 그게 붙었다. 체화가 된 사람처럼 보여진대요. 텐 오브 펜타는 완성과 안정, 인생의 결실을 의미하죠. 단기적인 매력이 아니라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삶이 탄탄해질 것 같은 그러한 신뢰감을 주는 3번 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라클 카드로 크로우 앤 도그 우드, 지혜와 관찰의 상징이죠. 까마귀가. 3번 분들은 쓸데없는 말 잘 안 하고요. 판단력과 촉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도그 우드, 겉은 연하지만 속이 깊은 관계를 뜻하거든요. 사람들이 3번 분들을 처음 봤을 때 가까워지고 싶지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어요. 왠지 3번 분들 로맨스 영화 속의 재벌 2세인데 내면에 상처가 있는 캐릭터 같은 그러한 첫 인상이 느껴집니다. 다가가기 어렵지만 마음을 주면 엄청 잘해줄 것 같은, 엄청 깊을 것 같은, 엄청 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호기심, 경외심, 환상이 동시에 생기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 3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텐션도 보면 페이지 오브 소드거든요. 3번 분들은 조용히 사람을 압도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눈빛이라든지 시선, 처리, 뭔가 약간 질문 하나하나에서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 소드가 관찰자랑 분석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3번 분들이 상대의 말과 감정을 미묘하게 포착하고 적절한 질문으로서 상대를 들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 같아요. 눈빛이라든지 말투는 되게 무심한데 그 무심함이 사람의 뇌를 자극해서 약간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런 느낌? 사람들이 3번 분들과 대화할 때 느끼는 긴장감이요. 아, 얘 뭔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냐? 나 지금 뭔가 심리 테스트 중인가?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3번 분들에게 눈길을 주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미 반쯤 홀라당 넘어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건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감정과 논리가 동시에 흔들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의 도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섹시한 3번 분들의 매력은 지능형 도화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능형 도화살. 세븐 오브 소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3번 분들의 치명적인 매력은 숨김, 그리고 밀고 당기기, 밀당에 있다. 3번 분들은 일부러 막 유혹하지 않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유혹을 당하는 것 같아요. 3번 분들 행동이 마치 들킬 듯, 안 들킬 듯, 약간 들킬 듯이 안 들키는 그런 지능형 트랩 카드 느낌? 세븐 오브 소드가 비밀과 회피, 이중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3번 분들 도화로 들어왔다면 감정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사람을 되게 미치게 만드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 사람의 뇌를 미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3번 분들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진지한 질문을 툭 던지거나 상대가 뭔가 3번 분들의 감정을 확인할 때마다 미묘하게 피한다던가 이게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는 사람? 내가 꼭 잡고 싶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의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번 분들은 이미 내재되어 있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우리 3번 분들에게 부러워하는 매력의 그 장점을 보면 침착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침착한 오름세가 어떤 부러워하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은 말없이 잘 되는 사람처럼 보여진대요. 열심히 티내지 않는데도 뭔가 결과가 좋고 결과가 나오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은근히 3번 분들을 견제하거나 따라하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세븐 오브 안즈가 경쟁이죠, 경쟁. 자기 방어, 그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3번 분들은 무심한데 되게 잘 되는 거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뭔가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잘 돼?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다, 주변에서. 고요한데 집중력이 있거든요. 3번 분들은 오래 하지 않아요. 딱 집중력이 있어서 그 집중을 딱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3번 분들은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어떤 질투심을 자극시키기도 하죠. 주변에서는 쟤 왜 이렇게 당당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와 같은 눈빛이 있을 수가 있겠다. 3번 분들의 최대 무기가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내적인 멘탈이 갑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묘한 태연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죠. 3번 분들이 모르는 어떤 무의식적인 매력, 3번 분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 매력은 뭐냐면 3번 분들은 고요한 흑마법사, 고요한 흑마법사 바이브가 있어요. 흑마법사 바이브가 느껴진다. 여기에 하이프리테스가 나오거든요. 3번 분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안정감을 지닌 사람이다. 신비로운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여기까지 느껴져요. 3번 분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3번 분들과 있으면, 3번 분들이랑 있으면 묘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 편해진다. 그러니까 감정이 막 어지럽혀져 있던 게 이렇게 하나 정리정돈이 되어가는 느낌. 편해진다라는 감정이 생긴대요. 근데 동시에 굉장히 신비로워. 미스터리해서 궁금해. 뭔가 말은 계속 해줘. 답장도 해주고 대답도 잘 해주고. 근데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알면 알수록 좀 궁금해지는 사람? 그래서 하이프리테스가 직관 그리고 영성, 내면의 깊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 중에서는 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인기녀들이 자기가 인기가 많은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아까 뭐 인기가 많으신 분들도 내가 인기가 많은 줄 아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약간 그런 케이스인 거죠. 되게 인기 많은데 나만 몰라. 나만 모르는 그 케이스. 그게 3번 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내적인 멘탈이 이미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3번 분들이 대화를 안 해도 이미 사람들한테는 강한 감정의 여운을 남겨요. 그래서 3번 분들이 겉으로는 말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이 다 날 알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얘는 어떤 사람이지? 왜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3번 분들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계속 탐구하게 되고 그게 집착을 하게 만드는 시작점인 거죠. 집착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성분들이 3번 분들이 이성적으로 느끼는 그 순간도 보면 경계선을 언제 흔드냐 전차거든요. 3번 분들은 이성분들에게 나한테 관심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다고요. 특히 3번 분들과 가까운 이성분들 중에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 있다. 전차가 멈추지 못하는 끌림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강한 추진력. 나 왜 이렇게 신났지 지금? 어떤 3번 분들 너무 신나는데요, 이 매력. 3번 분들은 누군가에게 강력한 설레임과 박탈감을 동시에 주는 분들이에요. 오라클 카드의 밥캣 뭐예요? 숨은 사냥꾼. 가까이 있지만 마음을 감춘 사람, 마음을 감췄다. 티 안 나게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묵혀져 왔던 감정들. 지금은 친구이지만 그 감정은 언젠가 기회가 오면 말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분들 중에는 일부는 3번 분들이 다른 이성이랑 있을 때 눈빛이 질투의 화신, 눈빛이 변하고 말수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괜히 틱틱대거나 공격적이 되기도 해요.
3번 분들 굉장히 지적이고 신비한 분위기로 사람을 휘어잡는 타입인데요. 특별하게 꾸미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매력이 폭발하시는 분들입니다. 관찰력, 거리감, 감정의 깊이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3번 분들을 잊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3번 분들을 친구로 둔 누군가는 속에서 연애 시뮬레이션을 999번 돌리는 중이다. 3번 분들, 주변에 행동이 미묘하게 다른 분들이 있나요?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감정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조만간 감정을 터뜨릴 사람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3번 분들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뭘 원할지 먼저 정리하기. 그 감정만 명확하면 관계 흐름은 3번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다. 자, 정말 신나는데요. 자꾸 3번 분들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궁금해. 계속 얘기하고 싶어. 기회를 좀 줘. 같은 질문으로 위장해서 3번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있다. 행동의 시그널이죠. 평소에 말수가 적은데 3번 분들에게는 질문을 꼭 동반한 대화를 시작한다던가, 너 어제 뭐 했어? 그거 너가 좋아하는 거였잖아. 그치? 질문이 두세 겹으로 꼬여 있다던가, 이게 접촉, 지식, 리액션을 시도하려고 해서 그래요. 말끝을 질문형으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화가 끊기면 3번 분들의 관심도 끊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넌 나랑 계속 얘기하고 싶을 거야 라고 유도하려고 하는 심리인 거죠. 이런 심리의 기저가 뭡니까? 이건 감정이 아직 확실히 발화되지 않은 상태에 어색한 접촉을 하는 시도다. 질문은 뭐다? 대화, 존재감 어필, 호감 내포의 3중 콤보죠. 그래서 3번 분들한테만 지나치게 말이 많다거나 묻고 반응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꽤가 아니라 그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좀 특징을 볼까요? 자, 2명 이상인데 가장 좀 센 사람, 3번 분들 좋아하는 호감도가 제일 센 사람. 에이스 오브 소드. 그냥이 아닌데 텐 오브 완전. 그러니까 3번 분들 말할 때 시선이 손에 머무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호감 85% 이상일 때 나오는 행동인데, 3번 분들의 눈을 못 마주치면서도 3번 분들을 놓기 싫어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나 입 쪽을 볼 건데, 3번 분들이 컵을 들고 뭔가 마시는 순간이라든지, 펜 돌리는 손을 본다든지, 머리를 넘기는 손짓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시선이 포착 포인트예요. 대화 중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손 동작만 따라가는 듯한 시선 흐름이 보이면 그분이 맞습니다. 확실해요. 시선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부위죠. 눈 마주치는 게 너무 긴장이 되면요, 비켜서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특히 3번 분들의 손을 본다라는 것은 3번 분들에 대한 애정, 성적인 관심이 섞였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손은 접촉의 상징이죠. 저 손을 잡고 싶다라는 마음이 행동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중이다. 혼자 있을 때 슬쩍 다가와서 말 거는 사람, 그 분들이 맞습니다. 3번 분들 혼자 있는 순간을 타이밍처럼 정확하게 캐치해서 등장하시는 분들. 3번이 너 여기 있었네? 아무 뜻 없어 보이죠. 말은 아무 뜻 없어 보이지만 지금 이 공간에 너랑 나 둘뿐이야, 이런 것을 강조하려는 무의식의 발언이거든요. 말 건 주제는 별 의미가 없겠죠. 핵심은 접근이 성공했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 후에도 떠나지 않고 주변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제스처가 자주 나온다던가, 볼펜을 건드린다던가, 핸드폰을 살짝 본다던가, 3번 분들 노트북 하고 있으면 노트북 화면을 슬쩍 본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사람 많은 곳에서 감정을 티내긴 무섭고, 단둘이 있을 땐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움직이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은 두려움, 그리고 기회 포착의 공존 상태다. 3번 분들과 연결될 구실을 찾는 분들 같은데요. 인내심 폭발하시겠어요, 이분들. 평소엔 조용하고 굉장히 관찰자 스타일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들이대진 않지만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실까요?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한다던가, 대놓고는 다가오지 않지만 3번 분들이 뭔가 다른 이성이랑 가까이 있는 걸 보면 말수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또 괜히 쿨한 척 날카롭게 틱틱 된다던가, 그게 이 분들이 질투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 같은데요. 이분들 3번 분들한테 고백할 각을 매일매일 재고 있네요.
이게 3번 분들이 너무 독립적이어서 무심해 보였는데요. 너무 무심해 보인다. 나는 틈도 없겠지? 하고 바로 포기 모드에 진입하신 분들. 하지만 기회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톡에 평소보다 이모티콘을 하나 더 많이 넣는다던가 그러면 희망이 갑자기 부활이 돼. 실수로 손을 한번 닿는다던가. 근데 안 피해. 하루 종일 그 장면만 생각하시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 그리고 자, 이분들의 시선을 좀 봅시다. 우리 3번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이트 오브 완즈. 이 3번 분들은 단단한 기반 위에 지성과 신뢰를 쌓은 사람이래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 사람 진짜 똑똑하다라는 인상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차분한 안정감이 묘하게 사람을 설레게 한다고 하는데 3번 분들의 매력은 믿음과 욕망이 동시에 생기는 지성과도 같다. 호기심이 많아 보이고 민감하게 주변을 관찰하는 성향 같대요. 겉으로는 무심한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뭔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읽고 있다. 이게 냉정하면서도 되게 신선한 지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대요. 내가 너 이미 다 읽었어. 이런 한마디가 유혹이 되는 사람인 거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대요. 자신만의 룰이 있고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서 이 미스터리함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 자극을 한대요. 와, 저 3번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되게 은밀하고 위험한 유혹을 뿜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네요. 그리고 3번 분들 되게 외유내양 같대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자기의 기준을 지킬 땐 누구보다 단단하대요. 사람들은 그 강단이 있는 모습에 반하고 있고 뒤늦게 빠져버리는 분들도 많겠다. 그러니까 은근히 압도하는 강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그 자체예요. 3번 분들은 신비로운 그 자체다. 드러내지 않고도 굉장히 끌리는 사람. 말이 없어도 시선을 끄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죠. 모든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매혹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마음속에는 뜨거운 추진력도 보여져서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간대요. 조용한 열정과 집중력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숨을 막히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3번 분들은 조용히 마음을 훔치는 정복자와 같다라고 이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성들이 봤을 때, 이성들이 보는 3번 분들의 매력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이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매력의 고수다.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묘하게 상대의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래요. 사람들이 쟤 뭐지? 하면서 계속 곱씹게 만들어서 굉장히 중독성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지성과 미스터리 그리고 단단한 의지까지 보여져서 이게 이미 계산된 유혹처럼 느껴지고 전략적인 도화의 느낌이 들어온다라고 이성분들이 보고 있네요. 자, 3번 분들. 주변에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친구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한 감정선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먼저 가볍게 리액션을 주고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그 반응이 감정의 피크라면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3번 분들이 지금 그 감정을 받아줄 준비가 됐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어마무시한 지성의 도화의 매력을 가진 3번 분들 약간 설렜어요. 3번 분들 이 매력을 발산하시는 카드의 모든 것들이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3번 분들이라는 사람을 저희 채널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네요. 네, 3번 플레이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4번 분들의 도화 매력. 자, 우리 4번 분들이 이성분들에게 풍기고 있는 연애적인 도화 매력은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자, 4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 사람이 보는 시선까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4번 분들의 도화 매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첫 인상부터 볼까요? 첫 인상과 무드, 첫 장면에서 4번 분들은 페이지 오브 컵입니다. 그리고 더 칩먼크 앤 로럴. 와, 외형적으로 굉장히 귀엽거나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감성의 깊이가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 평범하지가 않다. 그냥 평범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네요. 닮은 동물, 약간 칩먼크? 그러니까 약간 다람쥐 같이 작고 민첩하면서 되게 작고 민첩하면서도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성향을 지녔어요. 겉은 순둥이 같은데 눈빛에는 뭔가 숨은 정보가 있달까요? 첫 대화에서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 눈빛이 흔들리거나 말끝에 살짝 올라가는 감정선들. 이게 상대방에게 저 사람 지금 나한테 마음을 연 건가 착각을 유발시키죠. 성향적으로는 말보다 분위기형, 뭔가 분위기형 힐러? 대놓고 도와주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 그게 바로 4번 분들입니다. 키워드의 success, 성공이죠. 이 오라클 카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 인생 참 단단하게 살겠다. 단단하게 살겠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정리정돈이 된 느낌, 자기 확신이 있는 분위기, 외모 이상으로 자기 관리에서 오는 매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리트리버과인 거죠. 첫 인상은 귀엽고 순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더 알고 싶다. 그러니까 입덕 유도형, 입덕 유도형, 그러니까 입덕을 유도시키는 그 약간 member 중에 입덕 유발시키는 그런 입덕 유도형의 그 분들. 말없이 뭔가 주는 에너지, 뭔가 흐릿하게 감춰진 감정선이 오히려 4번 분들이라는 사람을 더 궁금하게 만들죠. 다람쥐와 같은 눈, 약간 리트리버와 같은 댕댕미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4번 분들이 이성적으로 보여주는 텐션, 이 끌리게 만드는 그 심장을 건드리는, 이성분들의 심장을 건드리는 그 순간들을 보면 이미 러버스예요, 러버스. 러버스라는 게 단순하게 연애 감정이 아니라 운명적인 감정의 교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호감형이 이상인 거지. 이성분들이 볼 때도 4번 분들은 되게 호감형 인상의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 4번 분들은 누군가에게는 운명의 상대로 느껴지는 존재예요. 무표정일 때조차도 그 무표정의 이야기가 있죠. 상대방 분들이, 이성분들이 4번 분들의 어떤 표정을 해석하려고 계속 시도할 것 같아요. 그게 끌림의 시작이죠.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나 눈빛에 뭔가 특히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다. 조용히 괜찮아? 라고 말해줄 때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굉장히 치명적이래요. 말보다 감정 전달력이 강하신 것 같다. 말보다 감정 전달력이 강한 사람이다. 감정적인 거리감이 이상적으로 되게 작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까운 듯 멀고 따뜻한 듯 차가운 분들. 상대방 분들이 얘 진짜 어떤 사람이지? 하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성분들과의 관계에서 3번 분들은 감정적인 깊이를 자극하는 분들이네요. 감정을 주지 않아도 그분들이 먼저 3번 분들에게 로맨스를 상상하게 만들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다 주게 되었다. 이렇게 만드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섹시한 매력, 섹시한 3번 분들의 매력을 보면 치명적인 도화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5 of Wands. 이 카드가 뭐예요? 은근한 경쟁과 긴장감이 핵심이거든요. 3번 분들 스스로 도화살 내가 있다고? 절대 아니야. 도화살 아니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3번 분들 스스로는 도화살인지도 모르고 주변을 묘하게 기싸움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묘한 기싸움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타입. 섹시한 지점이 육체적인 매력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꼬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화보다는 홍염에 가깝죠. 홍염. 3번 분들을 만나면 감정이 되게 복잡해진대요. 쟤 나한테 왜 이래?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이런 매력. 위험한 매력 포인트도 가끔 보여주는 지친 표정이 있대요. 감정이 흔들리는 눈빛. 그 순간이 사람을 훅 끌어당긴대요.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4번이랑 있으면 감정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겠어.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에 이끌리죠. 섹시함의 본질이 4번 분들은 감정에 끼치는 간접의 영향력인 것 같은데 4번 분들은 이성분들의 감정을 꼬고 흔들고 다시 궁금하게 만드는 매력? 의식적인 유혹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유혹이 바로 4번 분들의 진짜 도화이자 홍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점도 말없이 느끼는 경쟁심이 뭐냐면 포브 안즈 카드가 나오죠. 4번 분들 겉으로는 되게 차분하고 뭔가 자기 자리를 잘 잡은 사람처럼 보여질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늘 중심을 유지하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왜 쟤는 저렇게 뭐가 크게 와도 흔들리지 않아 보이지? 하면서 부러움을 가질 수가 있겠다. 관계 안에서 되게 안정적이래요. 어떤 관계든.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게 편한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시기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운도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연애운도 부러움도 되게 크다. 쟤는 소개팅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4번이를 자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 요런 이미지가 있다. 그러니까 부러움의 포인트가 자기 확신과 관계의 안정감인 것 같은데 4번 분들은 자연스러운데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열등감을 부르는 존재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들이. 자연스러운데 흔들리지 않는 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곱씹으면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흔들리지 않아. 얼마나 자기에 대한 믿음과 그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일으킬 만한 트리거죠. 4번 분들의 무의식적인 매력을 보면 이건 4번 분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나인 오브 완즈예요. 이 카드는 내면의 상처와 회복력의 조합인데요. 4번 분들은 상처를 안고 조심스러워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4번 분들 안에 슬픔과 강함이 공존한다고 느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가 봐요. 이 감정이 묘한 존경심, 끌림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조용할 때 가장 매력이 폭발한대요. 그냥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에서 이 사람은 뭘 이겨냈길래 이런 많은 내공이 있을까 상상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의 에너지는 힐링, 그리고 집중, 동경을 동시에 유발시키죠.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돌아보게 만드는 파장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4번 분들입니다. 4번 분들은 감정의 깊이와 내면의 조용한 이 회복의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존재만으로 되게 치유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억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들이 4번 분들을 이성으로 느끼는 그 순간도 보면 그 경계선을 흔들 때가 언제냐. 3 오브 완즈에 더 비버 앤 버치가 들어오네. 4번 분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마음을 다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들 중에 한 명 이상이 감정을 품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분들은 진짜 4번 분들을 집처럼 느끼고 있어요. 집처럼 느끼고 있다. 함께 있으면 평온하고 안정이 된다. 4번 분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보호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이게 4번 분들이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4번 분들이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성 친구가 이성적으로 느끼는 순간도 어떤 순간이냐면 4번 분들이 지쳐 보일 때, 말없이 도와줄 때, 혼자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나만 4번이 옆에 있고 싶다라는 감정이 폭발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이성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대요. 필요 이상으로 도와준다거나 4번 분들을 필요 이상으로 도와준다거나 사진을 몰래 찍거나 자주 본다고 핑계 댄다거나 넌 진짜 친구야, 넌 진짜 찐친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검열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성 친구가 어느 순간 4번 분들을 이성으로 인식하게 되는 포인트가 지켜주고 싶다.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이 포인트예요. 감정 흐름 때문인데 4번 분들은 그 분들의 안식처자. 그 안식처가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랄까요? 되게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묘한 배려심이 있다.
배려심이 되게 깊은 거죠. 너무 넓은 거지, 배려심이. 쓰리 오브 안즈가 멀리서 바라보지만 마음은 이미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이 카드는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속마음은 이미 상상 속에서 미래의 너와 나, 이거를 시뮬레이션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은 친구라도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분들. 누군가가 좋아질 땐 오늘의 4번 분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4번 분들, 너와 나를 상상하게 되는 순간, 이 분들은 이미 마음을 반쯤 내준 상태라고 보면 돼요. 행동은 친구처럼 행동하시고 마음은 연인과 같다. 비버가 뭐예요? 성실하지만 되게 느리거든요. 집을 만들 때 평생의 거처를 상상하면서 한참을 준비해요. 그 말은 이 분들이 4번 분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꾸준하게 투자 중이라는 거죠. 벚이 자작나무죠. 재생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이 관계를 천천히 만들어 갈게. 자연스럽게 진화시키고 싶어 하는 본능도 함께 있어요. 4번 분들과 얘기를 항상 4번 분들과의 얘기를 항상 기억하시는 분들. 지나간 듯한 말을 나중에 꺼내는 도움을 주되 주로 티가 나진 않아요.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도와주는 분들. 4번 분들 주위 사람들까지 챙기는 분들. 가족 얘기, 친구 얘기에 이상할 정도로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나요?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4번 분들은 마음의 귀가처예요. 이건 그냥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감정의 안식처가 된다는 뜻이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피곤할 때, 우울할 때 말없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바로 4번 분들이다. 그래서 자주 혼잣말처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4번이랑 있는 게 이렇게 편한데 내가 왜 이 감정을 숨기고 있지? 이런 감정이 왜 위험하냐. 편안함이라는 건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 너무 강력한 무기가 되죠. 이 사람은 이미 4번 분들 품을 머릿속에 뭔가 약간 4번 분들 품을 머릿속에 집처럼 지어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 4번 분들을 이성으로 느끼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4번 분들이 힘들어 보일 때 본능이 먼저 반응하시는 것 같거든요. 뭔가 누군가가 4번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4번 분들 혼자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공허할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쳐도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돼 라고 느낀대요. 잘 잤어? 밥은 먹었어? 이게 자기 감정을 위장한 돌봄의 표현이죠. 습관처럼 반복할 겁니다. 신체 거리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무의식도 보여질 건데 4번 분들 옆에 항상 자연스럽게 자리를 하시는 분들, 의식 없이 뭔가 옆자리를 탐색한다거나 4번 분들 손에 있는 걸 자주 보거나 만진다던가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4번 분들 머리에 뭐 묻었을 때 말없이 손이 먼저 나가는 분들, 이게 감정을 식스 오브 펜타. 그러니까 감정을 행동으로 뭔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 말보다 거리감이 무너지는 게 먼저 드러나는. 이미 안고 싶은 거죠. 언어와 행동이 따로 노는 어떤 감정들이 있다. 사진 저장의 패턴도 단체 사진인데 유독 4번 분들만 잘 나온 컷만 보관한다던가. 너 진짜 친구지. 이런 자기 검열의 문장. 진짜로 좋아하는데 친구라는 말로 감정을 눌러버린다던가. 속뜻은 내가 이 이상을 말하면 너를 잃을까봐 무서워 라는 뜻이기도 하죠. 4번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음식, 말투를 자기도 모르게 흡수한다던가. 너 이런 거 좋아하지? 라면서 자연스럽게 맞춰오는 게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분들한테 그분들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겁니다. 편한 친구라는 틀 안에서 가장 진한 감정을 끓고 있는 분들. 하지만 그 감정을 꺼내려면 지금의 일상, 루틴, 평온이 무너질까봐 말을 못하겠대요. 우리 4번 분들 중에 이런 분들과 실제로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직 친구 사이예요 라고 한다면 친구라는 가면에 갇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지금 연기 중이라는 거죠. 난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언젠가 너도 내 맘 눈치채주겠지 이렇게 바라고 있는 마음들도 있다. 이미 상대방 분들이 4번 분들이라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기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4번 분들의 기분, 4번 분들의 말투, 4번 분들의 감정의 흐름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말한 홈빌딩? 홈빌딩 크러쉬일 가능성들이 크다. 4번 분들에게 친구인 척
가하게 따뜻한 말, 행동, 관심을 보여준 적 있지 않으실까? 그분들이. 예,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분들이 보는 4번 분들의 매력을 한번 봅시다. 자, 4번 분들의 도화 매력을 뭐라고 생각하실까? 되게 감성적이래요. 감성적인 면을 보네요. 4번 분들은 되게 순수하면서도 감각적인 면이 강하대요. 표현에 서툴 수 있지만 진심이 묻어나오는 사람이다. 첫 인상은 4번 분들이 되게 부드럽고 순하고 청순하고 가까워질수록 다정함과 그 감정의 깊이감이 드러난대요. 마음에 조용히 물결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화 매력의 결정판이 뭐냐? 사람을 설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사람을 설레게 하고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을 타고났대요. 사랑 앞에서 솔직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모습이 이 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은데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감정이 솟구치게 만드는 사람이래요. 하지만 4번 분들이 단순하게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래요. 자기 내면과도 늘 치열하게 싸운대요. 감정과 논리 사이에서, 현실과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복잡한 사람의 모습도 보고 있네요. 그 복잡함조차 매력으로 작용하고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단단해지는 것 같아 저 사람. 이렇게 느끼게 만든대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따뜻한 분위기, 편안한 말투, 감정을 존중해주는 태도 그런 것들이 이 상대방 분들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심장을 되게 편안하게 감싸는 도화랄까?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안에 상처도 많고 조심성도 강하시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긴 하대요. 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움마저도 되게 사랑스럽고 신중한 매력으로 느껴져서 되게 단단한 껍질 속에 부드러운 진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번 분들의 도화는 따뜻한 집과도 같다. 언제든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감정적인 안정지대. 가까워질수록 더 끌린대요. 떠날 수가 없대요. 4번 분들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인다. 되게 완즈 카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완즈 카드가 많이 나와서 엄청 열정남인 줄 알았는데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4번 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따뜻해지는 난로와 같은 존재였다. 사람들은 4번 분들에게 기대고 싶어하고 눈을 마주치면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지켜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바로 4번 분들이라는 사람이죠. 감정을 자극하는 힐링 도화 매력.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이끌고 편안하게 만들고 끝내는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4번 분들이라는 거죠. 4번 분들 되게 따뜻한 감성적인 도화를 가지고 있네요. 1번 분들은 파워풀하고 독립적인 도화, 2번 분들은 위험하고 뭔가 위험한 로맨스형 도화, 3번 분들은 지성의 도화였거든요. 머리가 똑똑한 미스터리형, 지성과 미스터리형 도화. 근데 4번 분들은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도화다. 힐링과 사랑, 안정감을 주는 4번 분들. 저까지 여기까지 막 더워지네요. 4번 분들. 너무나도 따뜻한 4번 분들의 이 기운, 매력 잘 보았습니다. 4번 분들 혹시 지금 자존감 떨어져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4번 분들은 사랑받기에 너무나도 완벽하신 분들이니까 4번 분들 자존감 떨어지지 않게 항상 챙겨주세요. 너무 멋진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